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에 힘이 되는 소식 BTV 뉴스 시작합니다. 필수제인 에너지 공급 사업 분야에서 민영화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논란이 불거졌고 서울시는 어떤 입장인지 첫 소식에서 알아봅니다. 마곡 열병합 발전소 건설을 놓고 규모 확장과 민영화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의회에서 열린 시정 질문에서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는데 한마디로 아니다였습니다. 김대우 기자입니다. 서남 집단에너지 시설인 마곡 열병합 발전소는 2단계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년째 첫 삽도 못 떴습니다. 공사비가 오른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부분, 그 공사비를 에너지 공사 자체적으로 재원 조달을 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처음 책정됐던 공사비는 4천억 원이 조금 안 됩니다. 현 시점에서 얼마나 들지 서울연구원이 다시 계산해봤습니다. 7천억 원 가까이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규모 대비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마곡 열병합 발전소 규모를 더 키우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건 바로 이런 이유 등에서입니다. 그 다른 지역의 발전소 건설비랑 좀 비교를 해봤어요. 24년 5월에 안동 2호기 했던 게 500메가와트를 상회하는 건데 건설비가 6,358억이에요. 서남 집단 에너지 시설은 용량이 285메가와트로 낮거든요. 그러면 건설비는 비슷하게 책정된 이유는 뭘까요? 500메가와트를 염두에 두고 건설비를 책정한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토지 정비라든가 건물 공사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또 고려가 돼야 되는데 그건 이미 다 안동 2호기는 1단계에서 다 돈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빠져 있는 부분이고요. 500메가와트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다시 하려고 그러면은 최소한 9,500억에서 1조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기되는 의혹 가운데 또 하나는 민영화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마곡 열병합 발전소를 짓는 방식을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걸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민영화 의혹을 더 키웠는데 오세훈 시장의 답변은 아니다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발전 공기업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자꾸 민영화라는 표현을 쓰시죠? 네, 지금 대부분의 기사나 그런 것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이 민영화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발전 공기업이 하게 되면 민영화는 아니죠. 마곡 열병합 발전소 민영화에 대한 의혹은 지역 정치권을 비롯해 서울에너지공사 안에서도 일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은 서울에너지공사 자체를 민영화하진 않을까, 또 공사가 민영화되면 지역 난방 요금이 오르진 않을까, 이런 우려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한 종로구 의원이 봉제업 지원에 관여하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발언이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나왔는데 의장이 사전 논의가 없던 발언이라며 적절치 않다고 지적해 논란입니다. 강혜진 기자입니다. 종로구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본회의 개회 후 의장이 5분 발언 순서를 지나치자 야당 의원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잠깐의 실랑이가 벌어지고 결국 이륜구 의원이 5분 발언을 위해 단상에 올랐습니다. 발언의 핵심은 이시훈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 촉구입니다. 여야를 떠나 의회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도된 내용이 어떻든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국민분들에게 최소한의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의회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명 한 명이 입법기관인과 동시에 주민을 대표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국민의 무릎에 답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국민의 물음에 어떻게 답을 해야 할까 스스로 자문하게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의회에도 묻고 싶습니다. 5분 자유 발언 후 의장은 사전에 논의된 바 없는 내용이라며 본회의장 공개 장소에서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 자리에서 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의장 판단합니다. 만약에 그 내용이었다면 저와 사전에 협의를 한다든가 여러 의원님과 간담회를 거쳐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신 것은 깊이 성찰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종로구의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시훈 의원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지만 이 의원은 아무런 입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관련 내용을 경실련에 자문한 결과 의원총회나 징계 여부 논의가 없는 건 의장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감사원의 공익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올해 하반기 서대문구 주민들의 관심이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에 쏠리고 있습니다. 경의선 철도가 지하화된다면 서대문구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선도 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 관학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김대우 기자입니다. 이르면 오는 12월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이 선정될 전망입니다. 여러 지자체가 도전하고 있는데 서대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의선 철도 구간 가운데 서울역에서 가저역까지 5.8km 구간을 지하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지하화한 뒤 지상 구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구상은 이미 세웠습니다. 최근엔 주민 서명운동도 펼쳤습니다. 이번엔 주변 대학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연세대 그리고 이화여대 등과 공동으로 경의선 지하화 선도 사업을 이끌기로 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자기들이 소속돼 있는 그쪽 철도를 지하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광역단체에서 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서울시에 굉장히 비중을 둬서 지금 안을 준비하고 있고 그것도 이제 중앙정부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니 해도 우리 이화여대와 연세대와 이화여대와 세브란스 병원이 우리 국내 최고의 명문 사학이고 여기에 많은 학생들도 재학생도 있고 또 그리고 실제로 많은 동문들이 있습니다. 만약 경의선 철도가 선도 사업으로 선정되면 대규모 도시 재구조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청 측은 지역에 별로 없어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여러 시설을 지으려고 합니다. 대규모 공원과 공동주택은 물론 연구소를 포함한 의료시설, 그리고 쇼핑몰과 호텔, 각종 문화시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상을 조만간 서울시에 제안할 계획입니다. 정교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택 공급 등을 위한 주거 복합 거점을 연세로 서축분에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세로 동축분으로 해가지고 메디컬 특화 복합 거점, 공공문화 거점 3개의 거점으로 해서 획지를 9분 계획하였습니다. 지역을 단절시키고 발전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소음 등의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경의선 철도. 신촌, 나아가 서대문구의 지도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넉 달 정도 남았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단일 후보 추대를 선언한 진보 진영에서 서울시 교육감 후보 출마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모두 조희연 전 교육감의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단일화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을 암시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진보 진영에서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한 건 안승문 전 서울시 교육위원입니다. 안 후보는 중학교 교사 출신으로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진보와 보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난 원탁회의를 구성하겠다는 게 핵심 공약입니다. 진보와 보수 등 진영 논리에 의해서 갈등이 증폭되고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진영을 가리지 않고 아이들과 미래 사회를 향한 진정성 있는 인사들과 함께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원탁회의를 구성하겠습니다. 이어 김재용 전 서울 디지털대학 총장도 교육감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17대 국회의원과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김 후보는 ESG를 미래교육의 핵심 가치로 내다봤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육은 자연 생태 환경 보호와 기후 위기에서부터 저출생과 지방 소멸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중심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두 후보 모두 조희연 전 교육감의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후보의 경우 사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조희연 전 교육감의 판결은 비례 원칙에 어긋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직 교사들의 복직이 정치 기문권 논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복직시킨 교육감이 과연 교육감을 상실할 만큼의 과오를 저지른 것입니까? 독립적인 자율적인 교육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고 저는 법으로 한다 하더라도 비례 원칙에 어긋납니다.
단일화 과정에 잡음이 발생할 가능성도 엿보였습니다. 안 후보는 자격이 부족한 인물이 단일화 과정에 거론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제가 교육운동을 40년 동안 해온 제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교육감을 하겠다고 나와가지고 저하고 경쟁하자고 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단일화를 해야만 어떤 승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은 있지만 저는 진영의 틀 속에 저를 가두고 그리고 움직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앞서 보수 진영도 단일화를 예고하며 후보 선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박선영, 조전혁 전 국회의원과 강신만 전 전교조 부위원장 등이 후보군에 올랐는데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주민이 직접 전하는 주민통신원 시간입니다. 미용실에 가는 것은 평범한 일상의 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한데요. 노원구에는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미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이 있다고 합니다. 노원구 신유정 주민통신원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노원구 상계도서관 옆 헤어카페 더휴 상계점이 있습니다. 이곳은 2022년 9월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장애인 친화 미용실입니다. 10시가 되자 커트와 염색을 예약한 이용자들이 잇따라 들어와 앉습니다. 예약 시 미리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통해 당사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현장에서는 편안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용실을 이용했던 분의 이용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좋죠. 저희는 항상 그 미용실을 간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것들이었는데 더휴 카페는 진짜 저희한테 친화적으로 만들어진 곳이잖아요. 뭐 편하게 시설적인 것도 있지만 직원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을 맞아주시고 이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너무 편하고 좋아요. 비용적인 부분도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장애인분들한테 그것도 굉장히 거기를 찾게 되는 이유 중 하나도 같이 포함이 된다라고. 헤어카페 더휴는 모든 입구에 턱이 없고 자리를 옮기지 않고 한자리에 앉아 샴푸까지 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도 미용실 내부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전동보장구 이용자를 위한 충전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헤어카페 이름처럼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차 한 잔의 여유도 즐길 수 있습니다. 현재 헤어카페 더휴는 마들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을 비롯하여 다양한 장애인이 이용하기 때문에 지점마다 사회복지사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여쭤봤습니다. 더 특별한 대우를 해드려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어려움을, 심적으로 부담을 좀 느꼈었는데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다 보면 그런 점은 이제 없어지고 그냥 일반 미용실하고 똑같다고 하는 반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더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는 시술을 해드려야 되고 또 이제 어떻게 만족하고 계실지 그거에 대한 더 초점을 두는 거지 좀 장애인분들이라서 더 어렵다거나 심적 부담이 된다거나 그런 적은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평범한 일상을 누리며 살고 싶어 합니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이라는 이름을 달고 소개되는 이 미용실이 특별한 서비스가 아니라 어디에서나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헤어카페 더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주민통신원 신유정이었습니다. 동대문구의 저렴한 식사비로 유명한 음식점이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상태로 수십 년 운영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대문구는 이 땅을 정비해서 주민을 위한 공원으로 확대 조성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토지 보상과 협의 등의 난항 또한 예상됩니다.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대문구 답심리 근린공원 일대입니다. 약 16만 제곱미터 되는 공원 내에는 동대문 체육관을 비롯한 민간 골프장 등의 도시 계획 시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인접해 자리한 건물.
음식점과 영업장, 빈 점포가 있는데 무허가 불법 건축물입니다. 건물이 지어진 땅에는 서울시 소유 공원 부지와 국유지, 사유지 2필지 등 6필지가 혼재돼 있습니다. 전체 444제곱미터 가운데 310여 제곱미터가 시 국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구에서 이 사실을 인지한 후 시정조치명령과 불법 건축물, 불법 영업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지만 약 1,000만 원의 과태료만 납부했을 뿐 여전히 누적된 미납액은 5,100만 원에 달합니다. 구는 무단점유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땅을 주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확대를 위한 관련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동대문 체육관 주변에 공원과 국유지를 무단 점령하여 불법 건축물 축조와 영업행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 향상 및 주민을 위한 공원과 녹지공간 추가 조성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토지 보상 등 공원 확대 조성에 들어가는 예산은 약 43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건물주, 세입자 등과 불법 점용료 징수와 건축물 보상 등의 문제 또한 남아있는 상황. 앞으로 보상 절차의 난항 또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보상은 관련 법규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해서 우리 협의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수용할 수 있게. 구는 오는 10월 투자 심사 등 예산 확보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말까지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내후년까지는 공원조성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광진구가 자양동에 자리한 광진 노인보호센터의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축 부지 매입비 45억 원이 광진구 2차 추경 예산안에 담겼는데 구읍의 예결비 심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진구 자양동의 구립 광진 노인보호센터. 1, 2층에 약 30명의 노인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이 건물 지하는 지역 주민을 위한 건강 쉼터로 쓰이고 있습니다. 광진구는 이 구립 노인보호센터의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어진 지 40여 년이 지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는 것. 구의회 2차 추경안에 오른 예산은 신축 부지 매입비 약 45억 원입니다. 구의회 예결위원회 심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집니다. 이 부지 자체가 총 몇 평이에요, 그거가? 105평이라. 105평이요? 지금 도로가에 인접해 있죠? 네. 그럼 뒤편으로는 공간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뒤편으로는 다세대 빌라지 다세대라 거의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저희가 확보하는 검토를 취소했습니다. 기존 센터가 자리한 약 340여 제곱미터 되는 부지는 서울시의 소유. 관리는 동부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 소유의 땅인 만큼 앞으로의 활용 방안을 구에서도 알고 있어야 함도 강조합니다. 계속 배부를 지불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 신축 부지를 매입하는 이유는 뭐예요? 관내 지역 자리에 위해 시설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예의주시해서 같이 논의해서 활용 방안을 구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드립니다. 기존 센터 부지의 활용과 건물의 운용 계획은 아직 미지수. 광진구는 구이동 어린이대공원 인근에 약 870제곱미터 되는 토지와 250제곱미터 되는 건물을 광진 노인보호센터 신축 부지로 매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달 열린 기획행정위 회의에서 관련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신축 부지 매입 예상액은 약 90억 원. 이번 추경에는 이 중 절반인 45억 원이 상정됐습니다. 관련 예산의 통과 여부는 오는 6일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육아에 지치는 순간, 날씨는 안 좋은데 하필 아이들이 밖에서 놀자고 계속 조른다면 당황하기 마련이죠.
이런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가 강서구 화곡동에 두 번째로 문을 열었습니다. 강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벽면을 둘러싼 이미지들이 아이들의 입체적인 상상력을 자극하는 공간. 아이들이 머무는 곳이 그림들로 채워집니다.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이 화면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언덕 놀이터, 트램펄린과 같은 다양한 기구들 속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외부 환경의 제약 없이 아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입니다. 신체 활동을 좀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오늘 예약해서 왔고요. 또래 친구들이랑 이런 공간에 같이 올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 이용료도 좀 저렴하게 책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부담 없이 왔는데 거기 이제 무료라고 또 말씀해 주시니까 앞으로 더 낮은 문턱으로 이렇게 방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서울 강서구에선 발산동에 이어 두 번째로 문을 열었습니다. 다양한 도구들로 상황별 역할놀이를 해볼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돼 아이들의 인지 능력과 사회성, 신체 발달을 돕습니다. 지난해 강서구에서 처음 문을 연 발산점의 경우 실제 월 평균 500명 넘는 인원이 이용할 정도로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을 보니까 저희 이렇게 넓은 공간에 개방감이 있고 또한 아이들이 와서 미디어 월드라는 이런 3D 상상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아이들이 너무 상상력도 펼칠 수 있고 뛰어다닐 수 있는 넓은 쾌적한 공간에서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실내 놀이터의 경우 25개월 이상의 미취학 아동이면 보호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서구에선 오는 11월 중으로 서울형 실내 놀이터 강서 3호점을 추가적으로 조성하고 지역 공간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공공형 놀이터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지역에 힘이 되는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